깨달음으로 얻도록 하자 했으니까 한번 깨달음으로 얻으라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는 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허물을 잘 봅니까?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세상을.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는데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봅니까? 거울을 보면 거울 그냥 못 보잖아요. 마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우리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가?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얘기는 전부 다 같은 얘기인데 그 같은 얘기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생각이 어떠고 저떠고 탐진치거든. 우리 그걸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고 그렇게 두드러지는가.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육안의 눈으로 내 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내가 내 눈을 보지 못하듯이 나의 허물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나의 허물은 심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안으로 봐야 돼. 이 상대의 허물을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드러나고 자신의 허물은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듯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씌워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생각을 씌워야 한다 이렇게 쓰니까 또 생각을 씌우고 나서는 생각을 비워야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해갖고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또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된다라고 또 쓰고 나니까 생각을 멈추고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때 이게 푹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축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막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이런데 푹 잘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가 돼. 내가 축소가 돼야 공간이 생겨야 이게 이제 그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게 계속 팽창돼 있어갖고 그래서 몸을 치유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듯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려면 생각을 씌워야 되는데 생각을 비우세요. 생각을 쉬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하고 또 적었더니 마음이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이렇게 또 질문을 또 적게 됐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또 적으니까 고요한 마음의 습관이 되도록 쉼없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적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 반복이 신통은 반복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신통력은 반복의 힘이에요. 신통력은 이 현상계에서 갖고 있는 힘이에요.
현상계 여러분들도 신통을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반복행 전문가가 된다는 게 신통력인데 이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쉼없이 연습이 필요하다. 쉼없이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이제 밑줄 치고 또 적었지요. 그랬더니 끊임없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의 공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성. 비어있는 성품을 봐야 돼요. 비어있는 성품을 보면 어때요? 모든 분별심이 흩어지죠. 옳고 그름이 없어지죠. 옳고 그름이 없어져. 공성을 보고 옳고 그름이 없어지면 분별심이 나아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몰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몰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게 생각이 고요하지 않고 생각이 끊임없이 하고 마음에 공간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서 못 보는 거는 뭐냐? 어떤 생각에 몰입이 돼 있거든요. 그 어떤 생각이라는 게 상대의 허물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허물에 빠져서 상대의 허물이 보인다는 건 어때요? 그거는 내가 좀 잘하는 거겠죠. 상대의 허물을 본다라는 거는 자기 자아도취에도 빠져 있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보는 거와 자기의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와 이거 다 몰입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결코 자기 허물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게 그래서 도취된 생각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취된 생각, 상대의 허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잘남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이 크게 보이거든요. 이 도취되어 있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내가 세상적을 끼고 세상도 보고 상대도 보고 내 자신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많은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에 대한 가보를 어떻게 받아요? 온전히 받죠. 온전히 받아요. 온전히. 그게 건강이 됐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쉼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게 고요함이라는 게. 자, 오늘도 그런 소식 들었어요. 40대 그 가장인데 뇌 경색이 와서 뇌의 한 부분이 막혀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인데 가까운 이제 아는 사람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음식을 안 먹는데 3일 동안. 근데 음식은 안 먹었는데 고혈압 약을 먹었대요. 고혈압 약은 어떤 거예요? 칼슘 통로를 막죠. 혈관에 칼슘 통로를 막는다라는 것은 순환을 막잖아요. 혈압이 평소에 있었대요. 근데 밥은 안 먹었는데 고혈압 약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하반신 마비예요. 내 혈류가 막혔어요. 이 또한 제가 그것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취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에 내가 식습관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 이분은 결과적으로 40대지만 혈관이 막힌 이유는 고혈압 약을 먹고 혈관이 막히네. 고혈압 약뿐만 그것만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술 많이 드시고 평소에 식습관 자체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 치매와
조기 뇌경색과 조기 심근경색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이게 먹거리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생각에 도취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거는 어떤 생각에 한 생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 스트레스 받는 한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상대의 어떤 허물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기 어떤 환경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어떤 도취된 생각이 있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색안경 이게 도취된 생각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못 보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가보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너무 철두철미해요. 정말 지은 대로 갔거든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한테 주어지는 결과를 보면은 명백하게 내가 도취된 생각이 어디에 빠져서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도취된 생각이 빠져서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취된 생각에 빠져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결과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 되돌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봐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이러면 여러분 많이 와닿아요? 많이 안 와닿아요? 그렇게 안 와닿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그랬다. 만약에 내 자식이 만약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랬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내한테 그랬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습관, 쉼없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요. 다른 사람이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와고 하반신 마비가 왔을 때 내가 별 감각이 없듯이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 별 감각이 없이 대처할 수 있어야 돼. 너무 냉정합니까? 나 요즘 그거 참 많이 물어봐요.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인생사인데 내한테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쫙 나오면 뭐예요? 여기도 세상살이고 내한테 일어나는 일도 세상살이에요. 그죠? 마음을 고요히 해서 내가 내 허물을 볼 수 있고 내가 도취된 생각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것을 많이 한다면 내 자신도 조금은 잘 지킬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도 잘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에 몰입이 또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너무 용을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걸 쉼없이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다 알면 실수를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에요.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부분도 연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성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렇지 않듯이 내한테 일어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또 아침에 우연히 들어온 거는 존엄사에 대해서 봤어요. 존엄사. 세계에서 몇 개국이 존엄사를 이제 안락사, 근데 존엄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력사도 있고 옆에서 도와준 조력사도 있는데 그 스위스가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사람을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존엄사를 원하고 조력사를 원해서 거기 신청해서 오는가를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이 희귀병이 이 손이 계속해서 불타는 것처럼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좋은데 쉽게 죽을 수 없으니까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기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약물을 스스로 자기 이름 얘기하고 약물을 스스로 딱 열거든요. 30초 만에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한부 받은 사람이 가족하고 전부 다 같이 가고 하루 즐겁게 놀고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 다 하고 딱 누르고 안녕 파이어 안녕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마음의 고요 얘기했어요. 마음의 고요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모든 고통들을 얘기하면서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고통인가요? 여러분들한테. 그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 내려놓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 눈이 부시게인가 그 김혜자 선생님이 한 굉장히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너무 좌절하는 20대에게 김혜자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너처럼 지금 앞길도 깜깜하고 스트레스도 이빨 받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 스트레스 내가 다 받는 내가 너로 살 테니 너는 나로 살아라. 주는 밥 받아먹고 하루 있어도 할 일 하나도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지금 내 생각 바꾸자. 어때? 왜? 생각만 해도 손해란 생각이 팍 들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마음의 공간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도취된 생각으로 상대의 허물이나 나의 잘남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너무 힘듦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각성을 시킬 수 있을까? 조금 더 지금 이제 2023년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한테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조금은 더 고요한 마음으로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상대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힘이 있음을 자각을 하면 좋아요. 상대가 못하는 게 보인다라는 건 내가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가졌구나. 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이 힘은 저렇게 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졌구나. 입장을 바꿔서
내가 상대의 허물이 보이는데 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처럼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 허물이 있는 사람과 힘이 있는 나하고 이렇게 바꾸라면 바꾸고 싶겠어요? 어떨까요? 범준 스님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시집 와서 맨날 첫날 시동생 거두고 시누이 거두고 부모님 거두고 내 첫날 만나 와서 돈 달라고 첫날 맞아 내가 뒷바라지 해야 돼. 내 인생 내 팔자가 왜냐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법륜 스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 그럼 바꿔라. 네가 매달 니 하나도 없고 불도나고 돈도 없고 거지같이 살면서 식구한테 니보다 더 잘난 니 식구한테 가고 맨날 손 달라고 좀 주라고 사장하고 빌고 비굴하게 하고 그 인생 살아라. 어때? 바꾸는 거 어때? 그거 싫다하대요. 그래서 공성을 봐야 되는 게 공성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차림만으로 끝나가고는 답을 못 찾아요. 알아차리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내가 어떤 생각이 도취되어 있다. 상대의 허물을 보거나 상대의 허물을 볼 때 알아차림 내가 자아도취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잘남에 빠져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나서 이 상황을 공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공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 중에는 세 가지잖아요. 그죠? 뇌졸 중에는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고 뇌수막혈 이렇게 출혈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뇌경색이 84%예요. 뇌출혈이 13%고 뇌수막혈 출혈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막히는 게 많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조금 심각했어요. 예,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큰일 났다 하는데 저는 알아요. 그냥 그게 세상 만사가 원래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집에서 누가 병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부간에 헤어짐이 있다든가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짐이 있다든가 모든 세상살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될까요? 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